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와, 진짜 요즘 들어서 돈 벌기가 정말 힘들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1396만원이고요. 플러스 2만원입니다. 하루에 2만원 벌기가 정말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예전에 하루에 한 400만원 벌 때도 있었는데요.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페이스를 그대로 잃지 않는 매매에 계속 아직까지 당분간은 계속 치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불확실하기 때문에요. 일단 오늘 플러스 2만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시장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 제 종목 설명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정씨가 기술주 나스닥이 1%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아침에 한 4시쯤에 제가 일어나서 봤는데 그때 다우가 하락하고 있었고요. 마이너스 한 0.3 정도였던가 하락하고 있었고 나스닥은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장 후반에 가서 이제 다우가 상승 전환을 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제가 미국에서 투자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플러스 그냥 쭉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면 일단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감, 그러니까 이번에 0.25포인트를 올리고 당분간은 인하는 안 하더라도 당분간은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이걸로 인해 가지고 금리를 안 올리면 이제 기술주 쪽에 호재니까요. 그래서 나스닥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거는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꼬리를 좀 달았다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 보시면 초반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갭으로 떠가지고 쭉 밀어 올리고 좋았는데 후반으로 가면서 쭉 밀려가지고 보합권까지 밀렸다가 장 후반에 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으로 봐도 뭔가 되게 힘에 붙인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차트 보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도 그나마 지금 나스닥에서 가장 강한 게 엔비디아로 보는데요. 이게 차트가 분봉이 잘 안 보이네요. 어쨌거나 힘겨워 보이는 느낌, 올라가긴 했는데 좀 힘에 붙인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상승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나스닥이 상승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 모양이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 나왔던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올라온 위치도 좀 많이 올라와 버린 데다가 이쯤 되면 이제 조정 좀 받고 싶다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데다가 어제 하락분을 많이 하고 상승하긴 했지만 위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왠지 뒤로 밀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우지수도 좀 밀려가지고 이게 지금 조금 약해 보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느낀 게 제가 생각했던 게 상승을 하긴 했는데 어제 이제 우리 정시 진행될 때 미국 선물 지수가 상당히 강했거든요. 그래서 좀 강하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막상 장을 열고 보니까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금리 인상이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기술적 올라간 거는 뭐 어느 정도 이해되는데 은행 관련한 부분, 지역 은행 부실 관련한 이 부분에 대한 멘트가 조금 불확실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분석이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지 않고 계속 이 상태로 갔을 경우에 현재 이 금리 상태 때문에 SVB라든가 CS 같은 이런 지역 은행들 쪽에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이걸 계속 끌고 가면 금리 인하를 안 해주고 그때 끌고 갔을 때 다른 쪽은 안전할 것인가 하는 여기에 일단 의문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딴 것보다도 이 은행주 쪽에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가 6% 정도 하락해 버렸고요. 뭐 지역 은행들 쪽 은행주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퍼스트 리퍼블릭 저게 계속 지금 눈에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난번 SVB 사태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자로 CS가 불안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CS가 UBS에서 인수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막았다 치고 SVB도 그 미국에서 지원한다 했기 때문에 그것도 막았다 치고 근데 퍼스트 리퍼블릭 저 은행이 지금 계속 불안불안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추가로 은행의 부실 조짐이 보이게 됐을 경우에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이제 모든 그 은행의 그 예금에 대해서는 보장해 줄 수 없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 생각에 혹시나 추가로 이 금융 쪽의 위기가 SVB라든가 이런 게 그냥 뭐 그 은행 자체의 어떤 부실이라기보다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다른 지역 은행들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문제 생기면 또 물론 그 연방 정부라든가 다른 대형 은행에서 인수를 하겠죠. 그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이제 인수해 줬으면 되는데 과연 그 계속 연쇄적으로 발생했을 때 그걸 다 커버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간밤에 미정시에서 다우가 약했던 이 부분은 은행권 부분에 대한 그 우려감 이게 작용해갖고 다우가 밀리고 있었는데요. 장 끝날 때쯤 돼갖고 또 이제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요번엔 또 하원인가 어디 그 저게 어딘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상원인가出席했고 이번에 하원이出席했고 그 이제 그 똑같은 말을 계속 하고 있는데 해석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맨 처음에는 그 은행 부실 생기면 그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다음 이제 지난번 말고 그 전날 문제됐던 거는 그 모든 예금에 대해서 그 보증해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다 지원해주겠냐 했을 때 모든 그 은행에 대해서 지원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불안감 해갖고 내렸는데 그 이제 새벽에 미정시 끝날 때쯤에 제니 델런 재무장관이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이게 참 애매한 표현이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 지금 제가 여기를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시장의 화두가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만 해결되면 올라가는데 이 부분이 지금 잘못 터지면 그 리먼 사태까지는 안 가더라도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은행 하나만 더 부실해가지고 뱅크런 이런 분위기 나와버리면 세 개나 나왔는데 또 다른 은행들은 괜찮았냐 해가지고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혼란은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불안감을 주기 때문에 그게 이제 계속 걸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말은 조금 이제 그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는 이해되지만 이 말 가지고는 안심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뻥 터지면 메꿔주고 뻥 터지면 메꿔주고 이렇게 계속 하다가는 두세 개 더 터지고 나면 그걸 다 전부 다 지원은 안 해준다 했기 때문에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런 데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계속 걸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저도 이 부분 생각하느라고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 이건 잘못 터져버리면 급락하는 모션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위치가 잘못 맞아버리면은 그 밑으로 쭉 빠져버리면은 좀 심각한 쪽으로 갈 수 있는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고점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맞아갖고 떨어지게 되면 그 추세가 꺾이는 그런 위험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불안 요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지금 좀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뭐 환율은 지금 1291원 조금 더 올라갔죠. 어제보다. 어제 1280원 좋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가 들어올라 그러다가 이러고 이제 멈칫하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고요. 그 다음 이게 10년물 국채금리가 3.406이거든요. 이게 3.6 정도 있다가 3.45까지 내려왔는 요 정도는 봐줄만 했는데 지금 3.40 이렇게 가면 이 3.4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건 이제 그 금리 인상 우려감이 아니고 반대로 그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가 금이나 채권이나 암호화폐 쪽으로 안전자산으로 투자하기 때문에 채권 수요가 늘어나갖고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채권 금리가 내려온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더 내려가 버리면 그
그 은행권의 불안감 이렇게 작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턱걸이 상황인 것 같아요. 아슬아슬한 상황. 까딱 잘못하다가는 그냥 확 빠질 수도 있는 이런 불안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 이게 또 금요일이다 보니까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죠. 오늘 하루 종일 그 저만 했습니다. 미국 선물 지수도 나스닥 선물이 보합에서 약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일본 증시도 뭐 약간 하락인데다가 중국 증시도 또 약간 밀리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이고, 무엇보다 오늘 제가 가장 염려했던 거는 뭐냐면 외국인이 선물을 7,8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에 그 SVB 사태 일어났을 때 외국인이 그날 하루 만에 1조 4천억인가를 매도를 했거든요. 선물을.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위험을 감지하면, 외국인은 위험을 감지하면 일단 그 현물을 팔 수는 없습니다. 현물이 워낙 많기 때문에 10조 되는 돈을 그 현물 주식을 던져버리면 코스피 무너져 버리고 손실이 엄청나게 발생, 다 팔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주로 이제 그 위기감을 느끼면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외국인이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위험 느끼면 확 그냥 그 쳐갖고 밑으로 쭉 빼버립니다. 밑으로 쭉 빼고 밑에서 매수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외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개인이 잔뜩 가지고 있었다면 이 상황이 발생하면 외국인은 그 선물 뭐 매도뿐만이 아니고 그냥 쭉 빠지도록 납도분에 방어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쭉 흘러내리게 해갖고 밑에서 매수를 하겠죠. 급락할 때. 근데 외국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지금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현물을 팔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선물을 가지고 해지를 하는 차원에서 매도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SVB 사태 터졌을 때 1조 4천억을 매도를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안정감을 찾으면서 뭐 3천억, 2천억 해갖고 이제 매도를 다 줄여갖고 7천억대 정도로 줄여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해결되면 그 7천억 매도했던 거를 그 환매수해버리면 되니까, 어차피 이게 6월물이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영향이 없죠. 그 6월달까지 보고 이제 선물, 만기가 6월이니까 3월달에 끝났고 이제 6월이니까 6월달까지 보고 시장이 불안하면 매도 쳐놓고 이제 그때까지 쭉 줄여 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7천억 매도해놨다가, 그러니까 1조 4천억 매도했다가 7천억까지 줄였는데 오늘 다시 7,800억을 매도를 해버리니까 SVB 사태 처음 발생했을 때 수준으로 다시 선물 매도가 늘어나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되게 불안한 거죠. 선물을 왜 저렇게 자꾸 매도하고 있을까? 미국 선물 지수가 특별히 빠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상 징후가 별로 없는데 왜 쟤들이 지금 선물을 저렇게나 매도하고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콜을 좀 매수한 거는 이제 콜 매도해놨던 걸 줄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쪽으로 약간 열어주는 그런 느낌이고요. 현물도 외국인은 거래소는 별로 안 팔았습니다. 400억 정도 매수했으니까 큰 적이 없었는데, 기관이 또 거래소를 2,300억 매도하고 코스닥을 1,0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을 2,400억 정도 매도했고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제 그 불안감이 조금 더 가중돼 버리는 거죠. 어떤 악재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 아직까지 완전한 그 은행권에 대한 그 부실 관련한 그 부분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비중을 최대한 좀 줄이면서 위험 관리를 하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장의 시장도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제 뭐 그 장후반에 급락했던 종목들도 2차전지도 그렇게 못 올라가고 지금, 그러니까 털어먹고 지금 못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외국인도 보시면은 에코프로 BM 어제 뚝 떨어질 때 45만 주 정도 매수했다가 오늘 61만 주를 다시 더 팔아버렸죠. 기관도 같이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이제 집어 던지니까, 그래서 이게 코스닥에 매도가 많이 나온 것 같으네요. 이 광매도를 했는지 아니면 그냥 매도했는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런 굵직굵직한 종목을 던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좀 밀렸다. 코스닥이 밀렸다 아니고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이 은행권에 대한 그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언제 뻥 터질지 모르니까 비중 관리를 해가면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비중 관리를 최대한 해가면서 비중을 줄여가지고
위험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을 되게 길게 했는데요. 제가 말 길게 할 때는 시황할 때 말 길게 하는 거는 잘 모르겠다로 해석하시면 돼요. 잘 모르면 말이 길어집니다. 명확하게 오른다 내린다가 보이면 짧게 하는데요. 뭐 최근에 뭐 그 나스닥 빠지고 해도 국내 증시가 안 빠질 겁니다. 이렇게 아침에 짧게 팍팍 하는 거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말하는 거고요. 지금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거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래서 상당히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말이 되게 길었습니다. 짧은 거 보시려는 분들은 좀 그래서 오른단 말이가 내린단 말이가 이게 이제 답일 건 구하는 답인데 그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다음에 오늘 제가 했던 부분인데요.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오늘 특징적이었던 거는 반도체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반도체 관련주 중에 한미반도체 급등하는 모습 나왔고요. 알겠죠? 못 따라 들어갔어요, 이거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 버리니까 이거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이 대장인 것 같았어요. 근데 이것도 발견했다가 여기니까 여기 한번 들어갔다가 30만원치 잡았다가 여기서 30만원 팔았습니다. 그냥 하도 이게 반도체 자꾸 가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심심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들어갈 틈을 안 주는 것 같아요. 시장이 지금 횡보하는 느낌이니까 시장이 좋으면 그냥 쭉 해가 상한가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죠. 지금 금요일이다 보니까. 그래서 웬만하면 쭉 밀어올릴 건데 조심하는 그런 분위기였고요. 반도체 쪽에 오늘 좀 종목이 움직였고 로봇 관련주는 오늘 좀 밀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쉬고 있고 대체로 좀 밀리는 그런 날이었고요. 그 다음 AI 관련주도 특별하게 뭐 오르지 못하는 테마주가 전체적으로 다 좀 주춤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이수학이 여전히 뭐 강하긴 한데 다른 뭐 에코프로라든가 에코프로 BM 이런 쪽이 밀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힘에 좀 붙이는 그런 느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 간단히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일단 우린 PTS 오늘 정리해 버렸습니다. 이게 스팸 과다로 해갖고 지금 밀리는데 정상적으로 하자면 가지고 있는 종목을 계속 홀딩해도 되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게 좀 단기에 자꾸 이렇게 팔아버리니까 수익을 못 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무엇보다도 시장이 불안전하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도를 저렇게 막 치고 있고 이러니까 언제 또 뻥 터질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당장 올라가기 힘든 종목은 정리하자 이런 차원에서 우린 PTS 정리해버렸고요. 그 다음 미래컴퍼니하고 에이테크 솔루션인데요. 이게 정말 이럴 줄 알았습니다. 진짜 시간에서 6%대 한 7% 정도 올랐었는데요. 어제 못 팔았거든요. 한 틱 잘못 주문 넣어가지고 못 팔았는데 갭으로 떠니까 쭉 밀어가지고 하락시켜 버렸어요. 그나마 하락되기 전에 0.8%인가 해갖고 다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기 스스로 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죠. 지금 아침에 떴을 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게 참 시장이 이래 돼 버리니까요. 길게 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튼 시간에서 좀 떴다 싶으면 뜨면 그냥 바로 팔아버려야 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미래컴퍼니 이 종목도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눌러가지고 이것도 이제 수수료 정도 남기고 팔았는데요. 팔고 나서 다시 돌려버렸습니다. 이건 진짜 상당히 괘씸한데요. 이게 못 따라가겠습니다. 시장도 불안하고 하니까 꼬리 막 달고 이러면 이제 어렵죠. 그래서 너희들 먹어라 이러고 그냥 과감하게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던져버렸고요.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제 남은 게 딱 세 종목입니다. 어쩌다가 참 이렇게 돼버렸는지. 시장이 불안한데 그나마 좀 지키고 싶은 종목이 세 종목이었었어요. 일단 덕신하우징은 아직까지 가덕도라든가 이런 재료가 없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긴 한데 이 종목만큼은 길게 보고라도 가져가자 이런 생각으로. 근데 200만원 가지고 있다가 100만원 줄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시장이 불안해가지고 100만원 줄였고 현재 1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시장만 좀 좋으면 추가로 몇 수 막 해가지고 그냥 성방 볼만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불안해서 일단 그렇게 돼버렸고요. 그 다음 퍼스텍은 정말 이해가 안 가네요. 누가 자꾸 던집니다. 이거 이해를
못하겠네요. 좀 올라갈만 하면 계속 던집니다. 이 3,400원에 착 맞춰갖고 내리는데요. 지난번에도 시간에 걸려서 쭉 올라가는데 한 방에 3,400원으로 2억 정도를 던져가지고 3,400원에 맞췄는데 오늘도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걸 또 마지막에 눌러가지고 3,400원에 또 맞췄습니다. 이 3,400원에 왜 맞추는지 모르겠는데요. 계속 여기다가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그 100만원 더 잡아갖고 이제 2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건 그 제가 봤을 때 이건 그 특별하게 악재가 없는데 자꾸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지금 오늘도 11만 주 추가로 매수했죠. 외국인은 계속 사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사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금 자꾸 팔고 있습니다. 신용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왜 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계속 팔면 계속 조금씩 매수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오늘 제일 아까웠던 거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얘 300만원 가지고 있었는데 좋았죠. 그래서 이거 아침에 좀 매도는 잘했어요. 100만원치는 팔았거든요. 그거 안 했으면 손실을 뻔했습니다. 9,770원. 여기네요. 여기 50만원. 그 다음에 9,640원. 내려오니까 이제 안 팔 수가 없죠. 여기서 50만원, 여기서 100만원을 팔았습니다. 이 100만원 줄이고, 그 다음 다 내려가고, 보합까지 내려가 버렸어요. 0.88% 상승이 지금 정말 부끄럽게 돼버렸는데, 엔비디아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내려올 게 아닌데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안타까웠고요. 아까웠고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일단, 현재 200만원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요. 덕신하우징 100만원, 비중 100만원 줄였고요. 그 다음 포스텍은 100만원 늘려갖고 200만원, 그 다음 이수페타시스 100만원 줄여갖고 200만원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시간에 걸려서 선물 인버스 100만원 잡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혹시나 돌발 악재가 생겨가지고 확 무너지면 그나마 이게라도 하나 잡고 있어야 이게 올라가면서 손실을 좀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이걸로 수익 보겠다는 차원은 아니고 해지 차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던져버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한 2% 빠져봐야 마이너스 2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 빠진다는 얘기는 시장이 억수로 좋다는 얘기고, 시장이 올라가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이 올라가니까 거기서 이익이 생기니까 그냥 던져버리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그 미증시가 오늘 저녁에 급락해버리면 얘가 올라가서 이제 손실을 좀 많이 해준다 이런 의미로 그냥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큰 의미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비중을 많이 줄였습니다. 현재 600만원 정도고요. 해지 100만원 빼고 나면 한 500만원 정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고, 시장이 뭐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뭐 못 따라잡겠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좀 이 한쪽으로 방향이 나올 때까지는 조심하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미국 선물 지수는 또 상당히 좋게 나가고 있어요. 나스닥이 0.3%까지 올라가고 있고 선물이 괜찮은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언제 뻥 터질지 몰라서 조심하자 이런 느낌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봤던 시장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동안 푹 쉬시고, 저도 좀 휴식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고 매매하면서 계속 지금 뭔가 휘날리고 있어가지고 좀 힘겹습니다. 에너지 소모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이거 코스트라니 선생님 책에 나오는 내용을 보고 이제 소심파 투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유튜브 방송할 때 코스트라니 선생님 이제 쓰는 책이 있습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제 유튜브 영상에 옛날에 영상 보면 거기에 이 책에 대한 요약을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보고 나서 차트만 가지고 사람들이 대부분 매매를 하니까 차트가 아니고 코스트라인 투자법이라는 이 방식으로 매매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유튜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매매하는 방식은 차트 줄 끊는 건 아니고요.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매수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건데 계속 자꾸 이렇게 손실이 막 생기면서 시장이 흔들리면 인내심이 안 되거든요.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팔고 나면 쭉 가버리고 이런 현상이 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트라 선생님이 책 끝부분에 10가지 추천사항인가 하고 10가지 금기사항 해갖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거 10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10가지, 이렇게 이제 올려놓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저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부분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 어제 이어 말씀드리려 했는데 제가 방송 다른 이야기 하다가 못했는데요. 어디서 수익 혹은 손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계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보통 다른 분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하면서 여기를 계속 보게 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보이죠. 이게 보이면 이거 마이너스로 쭉 해갖고 마이너스 10몇만 원 가게 되면 와 10만 원 잃었다, 이렇게 되죠. 본능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손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익 나면 또 벌었다고 또 그거 갖고 또 심리적으로 휘말리고요. 특히나 이제 벌었을 때보다는 잃었을 때는 그게 눈에서 안 떠납니다. 손실 되게 크게 나는 종목 눌러가지고 이거 물타기를 해야 되나부터 해서 막 집중을 하죠. 이렇게 하니까 다른 종목 쳐다볼 시간도 없이 그냥 여기에 몰입해갖고 하루를 보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서 수익 혹은 손실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계산하지 마라. 이게 이제 코스토나 회장님이 제가 이렇게 할 줄 알고 이러지 마라, 이렇게 이제 써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요즘 여기다가 요 시계 요거를 지금은 이제 여기 제 계좌번호 때문에 이 시계를 여기 갖다 놨는데요. 요 시계를 움직여 가지고 여기다 딱 가려 놓습니다. 가려 놓으면 그 손익이 안 보이죠. 그래서 장 끝날 때까지 이걸 안 봅니다. 안 보면 장중에는 얼마를 잃었는지 얼마를 벌었는지를 모르죠. 몇 개 샀다 팔았다 해보면 확 바뀌니까.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그 신경을 좀 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좀 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장고 안 보고 매매하기, 이렇게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그 또 하나가 오늘 봤던 게 뭐냐면 단기 수익을 얻기 위해서 팔지 마라,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거 보고 이제 오늘 바로 못 팔았습니다. 이거 근데 국내 증시에서 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이제 물론 이제 이건 좀 잘못 잡은 건 있습니다. 코스트라인 선생님 그 책에 나오는 방식으로 하자면 코스트라인 달걀로 보면 여기서부터 잡아야 돼요. 여기서부터 잡아서 내려올 때 계속 잡아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여기는 홀딩, 그 다음에 이제 이쯤 되면 이제 매도, 이렇게 되는 구조로 코스트라인 달걀이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제가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이건 잘못 잡은 거죠. 그래서 일단 이건 그 매수 타이밍이 안 맞았으니까 정리, 이거는 그 맞다고 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 위에서 잡았기 때문에 아니죠. 여기서 돌 때 잡았으면 지금 홀딩할 수 있죠.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이고, 이스페타시스는 제가 여기서부터 잡았으니까 지금 맞죠. 이렇게 돌리는데 원래 같으면 여기서부터 잡아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잡았던가. 어쨌거나 이렇게 돌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잡았으니까 이건 단기 수익을 위해서 팔지 마라 하는 의미로 이제 홀딩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포스텍도 마찬가지로 지금 내려오고 있을 때 계속 잡고 있으니까요. 이걸 돌릴 때까지 이제 틈나는 대로 계속 잡는다, 이런 의미로 코스트라인 달걀에 나오는 그 매수 방법을 하자면 내려올 때 이때 잡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덕신하우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무턱대고 내려올 때 잡는다는 뜻은 아니고 이 회사가 실적도 괜찮고 앞으로 전망이 괜찮고 가덕도 신공항이라는 부분의 뉴스가 앞으로 나올 것 같다. 가덕도 신공항은 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해야 그 부산 엑스포를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집안 조사라든가 이런 다 했기 때문에 그 가게 되면 데크플레이드는 같이 올라갑니다. 분명히 이제 뭐 유신이나 그 이런 종목, 한국종합기술, 이게 이제 가덕도 원 그 대장주입니다. 얘가 대장이고 그다음 유신이 그다음 뒤를 따라가고 뭐 기타 등등인데, 이런 종목이 지금 자꾸 밀리고 있어 갖고 홀딩이 어렵단 말이에요. 실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건 이제 또 네옴시티도 있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 이거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덕신하우징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건 그냥 오로지 그 데크플레이트이기 때문에 가덕도 신공항, 그다음 뭐 국내 어떤 건설 상황 이런 것들만 보면 되니까 내려오니까 그걸 계속 산다, 이런 의미로 추가로 자꾸 사가지고 오늘 시간 내에서 좀 더 사버릴까 하는 생각도 살짝 들긴 하네요. 지금 내려오니까 일단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계속 사가지고 홀딩한다, 이런 느낌으로 돌리고 나서 올라가면 쭉 올라가면은 계속 그냥 그 관망하고 그 다음 이제 슈팅 나올 때 여기에서 매도한다, 이 방식으로 하는 게 코스트라인 달걀인데 이걸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 조바심도 나고 막 복잡한 심리적인 그게 안 돼가지고 일단 그 마음이 컨트롤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씩 해가지고
6월 달까지 지금 뭐 언제 투자를 멈출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코스트라인 투자법을 말하면서 시작한 이 유튜브에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코스트라인 투자법을 지키면서 매매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마지막에 그냥 그 끝나는 그 순간이 되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이제 그 어제부터 얘기했는데요. 하나씩 제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심으로 해서 코스트라인의 명언해서 한 줄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좀 쉬고 다음 주부터는 진짜 올라가는 급등하는 종목 따라가서 뭐 수익 내고 이거 안 하고 코스트라인 투자법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수익 매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무 방송이 길었나요? 이렇게 하고요. 혹은 뭐 그 기타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그 참고해서 다음 방송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